KF-21 전투기 새로운 모습 포착. KF-21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KF-21 랜딩 기어 개발 속보. 세계 1위 최단거리 이름 성공. 지라갈륨 반도체는 5G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기지국, 또 각종 첨단 레이더 등에 쓰이는 차세대 핵심 소자인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온 지라갈륨 반도체 칩 국산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설계 제작을 돕기로 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전투기에 눈으로 불리는 A사 레이더가 탑재된 국산 스텔스기 KF-21 1000여 개 송수신 모듈로 공중과 지상 표적을 탐지하는데 지라갈륨 반도체가 핵심 소자입니다. 5G 이동통신 기지국과 위성통신 안테나도 고주파 대역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력 밀도가 10배나 높고 소형화된 지라갈륨 반도체 사용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지라갈륨 반도체를 거의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50나노 크기, 초미세 패턴의 지라갈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을 전격 지원합니다. 올해 4개 기업을 시작으로 3년간 12개 기업을 선정해 위탁 생산 방식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 제작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시범 서비스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6개 기관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40GHz 대역까지 활용 가능한 부품 기술입니다. 특히 미세 패턴과 식각 등 주요 공정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자체 실험실을 통해서 지원해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공급망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영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6G 이동통신과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고 첨단 레이더 등 K방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트럼프 2기 목전에 실종된 한국 외교 12.3 비상계엄 사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에 치명상을 입혔다. 당장 트럼프 2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가 불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더라도 새 정부가 틀을 갖춰 트럼프 측과 마주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설령 윤 대통령이 기적처럼 생환한들 트럼프 측이 그를 생산적인 카운터파트로 여길지 미지수다.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 모범국이라는 한국 외교의 최대 자산도 일거에 무너졌다. 우리 스스로도 무장군인들의 국회 난입은 기실제 3세계 어느 빈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로 여기지 않았던가. 그나마 북한 리스크라면 또 모르겠지만 민주적 선거로 탄생한 집권 세력의 친위 쿠데타라니. 비상계엄 사태는 기른돌 한미동맹에 직격탄을 날렸다. 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전무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소리 높여 한미동맹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 도덕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종일관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정성은 물론 양국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계엄 준비 계획대로 실행이 됐으면 진짜로 크든 작든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차례 연락을 넣은 뒤 겨우 10여 분간 나눈 대화 중 비상계엄의 핵심 배우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수첩 관련 보도를 두고 한 얘기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북한 김정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주한미군의 목숨을 위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 주장.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북한의 공격 유도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다.
그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 우리 입장에선 심히 불쾌하다 하며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건 동맹의 도덕적 기반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계엄군의 이동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사실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과 의회는 윤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데 대한 우려에 직면했다며 지휘관들은 동맹의 공조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계엄 세력의 의도와 움직임을 사전에 어느 정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안파인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만일 한국군이 한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미국은 진실을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세력의 국지전 유도서를 겨냥한 것이다. 무인기 논란 직후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방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데프콘 격상으로 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확보한 폴러 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의 계엄군 일부 제지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한미 양국은 23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계엄 사태로 줄줄이 취소된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를 완전한 재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의 공식 일정에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분야 파트너와의 만남은 없었다. 그는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미국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 측과 소통해왔고 이번 국내 상황도 적절하게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왔고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했다. 이는 계엄 사태로 인한 외교안보 역량의 심각한 낭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2기 주요 인사들 접촉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 2인자는 임기가 곧 끝날 바이든 행정부의 뒤틀린 마음부터 돌려놓아야 했다. 여기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던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도 작용했을 수 있다. 김 차관은 귀국 전 일본을 들렀다. 트럼프 2기 대응의 핵심 중 하나가 지도자 간 개인적 유대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트럼프가 고압에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을 별장으로 초청한 것도 트럼프에게 비판적이던 쥐스탱 투리도 캐나다 총리가 관세폭탄 위협에 서둘러 트럼프 별장으로 달려간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공난이다. 더욱이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을 수차례 표시한 터라 자칫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 트럼프와 목깃이라도 스친 인연을 찾는 일은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할 재계 입장에선 지상과제다. 그래서 계엄 사태로 트럼프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의 방한이 취소된 건 안타까운 일이다. 한 대기업 홍보 임원은 화이트의 방한 기간에 일정을 잡으려 여러 곳에 줄을 대왔는데 소용이 없어졌다며 답답해했다. 정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트럼프에 접근할 민간 루트조차 계엄에 막힌 셈이다. 더 심각한 건 트럼프 2기 출범을 전후로 각종 압박이 몰아칠 가능성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자는 트럼프의 전직 참모들을 인용해 트럼프의 첩백일이 아니라 첩백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며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지원법 등을 언급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국방부 3인자인 정책차관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억제로 조정하자는 엘브리지 콜비를 지명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대중 군사적 압박 동참 수준 등의 논란이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관세를 높이면 돈, 보조금을 안 줘도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미국 진출 기업들이 직접 영향권에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반도체법 등을 도마에 올렸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정부가 이들 현안과 관련해 트럼프 측과 최소한의 조율에라도 나섰다는 소식은 전무하다. 계엄 사태 한 달이 되어가지만 외신에선 여전히 친이 쿠데타라는 표현이 적잖이 보인다. 한국 내부의 정세를 알기 어려운 외국인들 입장에선 위험 불안 등의 단어가 겹쳐질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모범이던 한국을 졸지에 위험천만한 삼류국가로 만들었다. 비상계엄이 2시간여 만에 해제됐고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주한대사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지금도 본국에서 출장이나 여행 관련 문의가 적지 않다며 안타깝지만 한국의 대외 신뢰도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합인포맥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공동조사 12월 6에서 12일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투자 의향이 닥화됐다는 응답은 73%에 달했다. 조사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전이지만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의 한 회원사 임원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나 사업 규모의 축소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